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그 전에 당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한 채팅방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그 리스크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네, 고맙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외,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우리는 현금 비중 80% 확보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챔피언 종목 전략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느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어제 첫 거래일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강 후약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침에 들어 올렸다가 오후에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냐면 실물단들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보면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줬는데요. 개인이 이제 매수의 금액들이 많이 이렇게 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큰 이슈는 뭐냐면 다음 주가 되겠죠. 옵션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현금 보유. 7월, 8월, 9월 달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현금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전략이 짤 수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고 종목만 있다면 조금 더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 골든 타임을 잡자. 저는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을 80%까지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보고 그다음에 증시 보고 그다음에 종목 AS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포인트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이쪽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예요. 처진 어깨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처진 어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죠. 믹싱을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대외의 환경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믹서기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6월부터 다우존스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힘을 못 받죠.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와도 반등의 힘이 약해요.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6,0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계속 이 자리에서 맞잖아요. 못 뚫더라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다운은 처진 어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만스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움직였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도 고평가라고 봅니다. 여기 삼봉, 쓰리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만간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에서 많이 레벨업이 됐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점에 대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가 버블이었었고요. 이 자리는 지금 윗자리를 만드는 자리인데요.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품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입절하는 게 어떨까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대기까지 왔어요. 근데 S&P도 마찬가지고, 이쪽 3,100포인트 여기가 처진 어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쪽, 고점들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좁은 박스권이라 하거든요. 여기 봤을 때는 어깨가 처지는 어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펀드 얘기했는데요. 베트남 펀드는 잘 가고 있어요. 조정 끝나고 어제 양봉 하나 나왔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ETF나, 그다음 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1, 2년 투자할 때는 가장 적합한 게 베트남이 아닌가. 그래서 정기식 펀드라든지 ETF 쪽 관심을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중국 펀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잘 가고 있잖아요. 제가 펀드를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네요.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덱테크로 한 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가지 펀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기식 펀드를 말씀드렸고, ETF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은 앞으로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베트남은 소액으로 펀드를 들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좀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환율단들이 1200원대이거든요. 아마 1200 이번 올 하반기에는 1240이나 1260까지는 한 번은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좀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위안화는 우리랑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바닥에 있어요. 7.15달러 이쪽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최근에 농수산물 밀 그다음에 대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비리 뭐 이런 쪽으로 농수산물 쪽으로 강하게 이 원자재 쪽 파생 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식료품 관련주들 좀 집중하게 봐야 돼요. 최근에 대장주진 CJ 제일제당 같은 거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들을 하반기는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밀값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두값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대두값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귀리 이런 농산물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엊그제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듯이 하반기에는 식료품 관련주들도 잘 보는 것도 이 투자시장 공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구리값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은 전방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구리값을 많이 보거든요. 구리값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금값은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1800이 되게 위험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라이 노크를 하다가 계속 밀리잖아요. 이 자리는 무거운 자리예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여기서는 혹시 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많이 팔아서 익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자르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금은 2년 전에부터 강연회든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금을 좀 사모으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금보다 은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하고 백금 쪽도 잘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금의 특징은 뭐냐면 좀 특이해요. 백금의 특징은 경기가 불황일 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백금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온리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ETF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온리 주식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고점에 있어요, 위쪽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F의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F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테슬라. 테슬라 빵빵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봉색에 나와서 이 자리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2차전지들의 아침에 움직임이 포착될 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외국 주식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어요. 예, 1.48% 떨어져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잘 보고 우리나라 아침에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진업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힘이 없죠. 계속 전략 후반 계속 음봉달인데요. 머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편하잖아요. 현금 갖고 계신 분 되게 편할 거고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지지부진해서 자포자기 해버리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막 계속 지지부진하니까요. 내 자신이 주식을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 그런 자리거든요. 지지부진하게 떨어져 이렇게 급락은 없어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N파동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지금은 고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A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밀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익절하는 전략. 만약에 종목이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종목을 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종목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이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를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급등을 냈고 2018년, 1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기. 2년 주기로 돌아온다. 이 바닥라인이니까요. 리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는 한 번 더 SOC 쪽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요. 위쪽으로 칠 수 있다.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 쓰고요. 인버스는 어제 조금 반등을 했죠. 인버스는 지금부터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 라인에 있죠. 6,6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밴드 매매한다라고 해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내 주식 오늘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잖아요. 오늘 첫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돈이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따라 붙지 마세요.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내일 못 사면 내일 모레 사고, 내일 모레 못 사면 한 달 후에 사면 됩니다. 굳이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급하게 오늘 사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다음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종목 3개로 가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종목을 하나 더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4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고 조금 더 이번에는 빠른 종목으로 하나 또 편입을 시킬 예정이니까요. 방송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천천히 거북이가 되자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면 토끼는 빨리 가서 자지만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목표 지점에 달성을 해서 1등을 하는 겁니다. 토끼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 같은 매매를 해야지 토끼 같은 매매하면 다 찝니다. 그런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자산 투자의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신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